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아내와 저의 첫 만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작은 동네의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나와 취업 준비를 하던 중 과 특성상 취업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로를 변경해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계획적인 일상이 잘 맞는 저는 꾸준히 공부해 1년 만에 손쉽게 합격했죠. 그리고 29살부터 동네 동사무소에 일을 하게 되었고 전 횟수로 2년차 정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오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처럼 서류를 떼러 가볍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민증을 만들러 오는 학생들부터 국가에서 도와주는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 마지막 유형이었어요. 일단 번호표를 뽑고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첫인상은 깔끔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하며 말을 걸었는데 아내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전 더 친절한 목소리로 2번 정도 물어보았고 아내는 힘겹게 운을 떼었어요.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 빚이 있어서 요양원에 넣어드릴 만한 돈이 없고 본인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집에 들어오는 상황이라 돌봐드릴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고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서 이렇게 혜택받을 만한 제도가 있을까 싶어 왔다고 하더군요. 그때 아내의 나이가 25살이었는데 아내보다 돈도 나이도 많은 사람들도 쉽게 조부모님을 모실 생각은 감히 못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동도 불편하신 조부모님을 일까지 다니며 빚 갚으며 돌보겠어요. 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보고 수소문을 해보자 손녀는 부양 의무자가 아니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힘들게 아내를 키우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몸을 못 쓰게 되셨고 많이 쇠약해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사채를 잔뜩 남기셨고요. 일단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한테 다른 자식도 없는 상황이며 손녀는 부양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할머니와 주소지가 같아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걸 알게 되어 주소지 분리부터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꼼꼼히 알려주었어요. 아내는 정말 고마워하며 약간의 눈물을 글썽이곤 집으로 갔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아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외모가 제 스타일인 것도 있었지만 그 예쁜 마음 씀씀이나 제가 더 돌봐주고 싶다는 보호 본능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더 도와줄 거 있으면 연락하라는 식으로 연락처를 줄까 싶은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생각을 종종 하며 일을 하는 나날들이 반복됐어요. 혹여나 다시 동사무소를 방문할까 싶어 계속 문밖만 쳐다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커피와 빵집에서 산 듯한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저는 너무나 반가워 깜짝 놀랐지만 티를 낼 수 없어 약간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섰다 앉았습니다. 아내는 활짝 웃으며 제 자리로 왔어요. 그리고 그 커피와 빵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빵인데 제 생각이 나서 샀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쑥스럽게 웃으면서 제 생각이 나셨다고요? 하며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쑥맥이었네요. 아내는 별일 아닌 것처럼 더 활짝 웃으며 저번에 도와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맛있는 거 사들고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 그제서야 내 생각을 한 게 내가 도와준 게 고마워서 오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처음엔 제게 호감이 있으신 건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빵과 커피를 주며 아내는 직원분들과 나눠 마시라고 말했어요. 덕분에 일이 다 잘 풀렸다면서 말이에요. 전 웃으며 받아들였고 용기 있게 번호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말하지 못한다면 후에 다시 못 보게 될 것 같고 말하지 못한 걸 후회할 것 같았어요. 이것저것 핑계댈까 하다가 그냥 담백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나가려 하는 아내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번에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줄 수 있냐고 말이에요. 아내는 좀 우물쭈물하다가 번호를 주고선 갔습니다. 왜 우물쭈물했는지 걱정이 되었지만 일단 번호를 받는 것에 성공했기에 기분은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게 연락을 오가다가 아내 쪽에서 먼저 함께 밥을 먹자고 연락 왔습니다. 저희는 같이 식사를 하며 조금씩 술도 기울였고 지난 인생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전 사실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커서 대학도 무난하게 들어가고 평범한 직장을 다녔죠. 반대로 아내는 어린 나이에도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20살이 되자마자 돈을 벌기 위해 이 일 저 일 다 해보았고 지금은 어떤 회사에서 작게 계약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식당일 같은 걸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곤 자기가 번호를 주는 걸 망설여한 이유도 말해줬습니다. 본인은 돈도 없고 아직 빚도 많아 연애를 할 여유도 없는데 그런 점이 걱정돼서 그런 것이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전 그렇게 솔직한 아내의 모습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힘든 생활을 듣고 불쌍하거나 동정이 아닌 내가 저 사람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말했죠. 제가 많이 도와주고 싶고 여유가 안 되면 기다려주겠다. 아내는 정말 많이 기뻐했고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가진 후에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착실하게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기에 할머니에 대한 부담과 돈 걱정이 덜어지자 쉽게 빚을 갚아갔어요. 그래서 제 도움 없이도 그 많은 빚을 다 갚았답니다. 제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기 부모님들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싫다며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나간 사람입니다. 마인드가 참 멋있었고 저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빚을 다 갚은 시점으로 전 프로포즈를 했어요. 너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겠다. 아이를 낳고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보자. 너의 책임감을 높게 산다고 말이에요. 아내는 기뻐하며 허락했고 저희는 이듬해 가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에 아들을 한 명 낳고 전 일도 열심히 해 승진도 했고요. 아내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을 하다가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도 됐습니다. 정말 행복한 일만 가득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제 아내의 인생 스토리를 들으시고는 젊은 여자가 하기 힘들었을 텐데 대단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아들도 바르게 키워내고 있었고요. 문제는 이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었고 아들은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 된 8살이었어요. 아내에게 고마운 점도 많았고 저희들의 인연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기념 10주년 차를 맞아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습니다. 아내에게는 휴가 낸 걸 비밀로 하고 출근을 한 척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와 예쁜 귀걸이 꽃다발을 아침부터 돌아다니며 산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를 속이고 집에 일찍 오게 만들기 위해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으니 오늘은 점심시간까지만 일하고 퇴근을 할 수 있겠냐고 말하려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더군요. 바빠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집에 선물들을 갖다 놓고 전화가 닿으면 회사로 데리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딱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의 신발이 현관에 있는 것입니다. 출근을 안 한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촉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발 옆에는 못 보던 남자의 신발이 같이 놓여져 있었거든요. 전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발걸음이 안 움직여졌습니다. 뭔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다 알 것 같아서 확인하지 못하는 그 기분 아시나요?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은 상황이지만 저는 애써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 눈으로 현실을 보고 싶지 않고 회피하고 싶었거든요. 손과 어깨가 심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신발을 간신히 벗고 조용히 방 앞으로 가봤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측하던 대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내는 바로 무릎을 꿇으며 싹싹 빌었어요. 잘못했다고요. 전 카메라를 꺼내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재산 분할부터 이혼 소송까지 다 할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했죠. 아들 다시는 볼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이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연애 전부터 아내가 처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아내가 어떤 심성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랬던 사람인 걸 제가 몰랐던 걸까요? 울면서 전 소리를 엄청 질렀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 오늘이 결혼 기념일인 건 기억하느냐? 그리고 아들 얼굴 생각나서라도 넌 그랬으면 안 됐다고, 우리가 같이 역경을 건너온 시간들이 기억이라도 났으면 그런 짓거리 절대 못한다고 말이죠.
전 그렇게 외쳐대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서 멍하니 한참을 있다가 시계를 보니 아들이 학교를 끝마쳤을 시간이더군요. 원래 아들 등하교를 제가 해주는데 아들을 데리고 그 집구석에 다시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문을 깨서 집안 꼴도 난리일 거고요. 아들 학교가 끝나갈 때쯤 아이를 데리러 가서 오늘 하루만 할머니 댁에서 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자기 땡깡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받아줄 거고 예쁨 받을 거 알으니깐 흔쾌히 기뻐서 가겠다고 하더군요. 전 부모님께 전화해 아들을 하루만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되셨는지 왜냐고 물으셨지만 섣부르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대충 핑계를 댔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본가에 맡긴 후 전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했으니까요. 거실 식탁에서 아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전 화나는 마음을 억지로 가라앉히고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앉자마자 바로 일어서서 무릎을 꿇더군요. 그러곤 싹싹 빌며 미안하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런 사과와 변명이 다 듣기 싫었어요. 어쨌든 절 배신한 것이었고 절 포함한 저희 가족들, 아들까지 모두 배신한 거였으니까요. 너무나 미웠지만 저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지라 그 모습을 모질게 끊어내진 못했어요. 결국 그 바람 상대가 누구며 왜 피게 됐는지 구구절절 들어보기로 했죠. 아내는 덜덜 손을 떨면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의 상대는 같은 회사 이사님이시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깊은 사이로 발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대요. 결혼 전에는 이 회사에서 계약직이기도 했고 빚도 많은 상태였다는 걸 계속 강조하며 운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사님이 아내의 이런 사정을 어쩌다 알게 됐는데 자기가 원할 때마다 해주면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주기로 했답니다. 아내는 당연히 거절을 했지만 저와 얼른 결혼도 하고 싶었고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었대요. 제가 도와준다고 그 당시에 말하긴 했었어도 제 월급 사정을 다 알고 있었기에 쉽사리 도와달라 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엔 한 달만 해야지, 두 달만 해야지, 계약기간 끝나서 회사 나갈 때까지만 하자 하면서 계속 해왔답니다. 이사님은 여성으로만 아내를 대한 것이 아니라 선물도 많이 주고 애정 공세를 어느 순간부터 하더래요. 아내는 계약직을 끝내고 얼른 정규사원이 되고 싶기도 했고 그런 선물이 나쁘지도 않았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빚을 갚을 수 있었기에 계속 관계를 유지했대요. 이사님도 유부남이었고 아내도 저와 결혼이 하고 싶었기에 서로 결혼한 가정은 터치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계속 관계를 유지하며 빚을 다 갚아나갔고 저와 결혼까지 한 거였답니다. 그래서 전 물었죠. 빚을 다 갚았으면 양심상 그 관계 그만했어야지 왜 계속 유지했냐고 말이에요. 아내는 멈춰야지 했지만 결국 정이 들고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저와 그 이사님 둘 다 사랑한 거죠. 그렇게 두 집 살림을 해온 거였어요. 그 이사님도 아내가 좋아서 자기 가정을 지키며 바람을 핀 거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결혼 기념일인 거 알았지만 이사님이 자기랑 회사 가지 말고 스릴을 즐겨보자 하길래 집으로 초대한 거래요. 정말 아내를 때리려던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도 제 아내 이렇게 폭력성이 잠재하고 있는 걸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되었네요. 참, 어떻게 연애할 때부터 결혼한 10년 동안까지 그렇게 바람을 피고 있을 수가 있죠? 그때부터 정말 마음 독하게 먹었어요. 이혼 깔끔하게 하고 아들 데려오자. 그리고 그 이사인가 뭔가 하는 사람 집도 다 망가뜨려야겠다고 말이죠. 아내는 저에게 이제 다 정리하고 새 사람 되겠다며 절 잡았지만 10년 동안 소중한 가족을 등쳐먹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망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야말로 전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였죠. 결혼을 한 이후부터도 아니고 연애 때부터 걸쳐온 바람을 아들이 태어나고 커갈 때까지 속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집에 들리지 않아 이 장면을 보지 못했다면 아내는 절 언제까지 속였을지 어쩌면 제가 죽기 전까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애 앞에서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는 사이였거든요. 순간 아들을 생각하니 그냥 내가 참고 이혼하지 말까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런 여자 밑에서 애를 키우는 건 더더욱 아이의 정서에 좋지 않을 것이고 자기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아이의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어요. 이번 일로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걸 느꼈거든요.
일단 아내에게 그 이사의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러지 말라며 말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자식 편드는 거냐며 화를 못 참고 화분을 던져버렸습니다. 아내는 본인이 잘못했다는 엄청난 죄의식이 있었기에 이사의 집 주소를 줬고 전 바로 그 집으로 쫓아갔어요. 갔더니 되게 좋은 고급 아파트더군요. 가진 게 많다고 돈으로 사람 꿰어내서 남의 가정을 파탄낸 그 자식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일단 집 주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벨을 눌렀어요. 어떤 여자가 누구냐고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전 그 이사의 와이프라는 걸 알았고, 저는 어디 컴퍼니에 다니고 있는 땡땡땡 과장 남편입니다. 이사님 뵈러 왔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인터폰으로 뒤에서 후다닥 누가 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지금 늦은 시간이니 돌아가라고 그 이사가 말하더군요. 내일 자기랑 따로 얘기하자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요. 어떻게든 자기 아내에게 들키지 않을 속셈이었습니다. 전 더 화가 나서 지금 안 들여보내주면 내일 회사에서 개망신 당하실 테니까 얼른 문 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전 들어갔어요. 이사의 아내는 벙쪄있는 상태였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개망신이니 뭐니 회사 직원 가족이 와서 짓거리니 놀랐겠죠. 전 들어가서 식탁에 딱 앉았습니다. 갔더니 중고등학생 되어 보이는 아들 둘도 있더군요. 전 모두에게 이리 와보라고 했습니다. 아들부터 아내까지 모두 다요. 그랬더니 이사는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일단 방에서 저희 둘이 말씀하시죠 하며 약간 울먹거리더군요. 불륜을 저지른 건 자기면서 가족에게 들키긴 싫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고 그 꼴도 같잖아.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아까 낮에 찍었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들들은 충격에 빠져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그냥 던졌고 이사의 아내는 주저앉으면서 이럴 줄 알았다고 막 소리를 지르더군요. 전 딱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을 파탄냈으니 당신도 파탄나야지. 가정이 박살나는 그 서러움 당신도 똑같이 느껴봐.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내일 회사에서 보자. 그 이사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와 아들들에게 그런 거 아니라고 싹싹 빌더군요. 전 그 모습을 뒤로하고 그냥 나왔어요. 다음날 회사에서도 깽판 쳐야 했으니깐요. 어차피 제 직장이 동사무소였기에 다음날 아침에 잠깐 들려 이혼 서류를 챙겨왔고요. 그 길로 아내의 직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서 직원들 다 있는 곳에서 어제 찍은 그 사진을 보이며 솔직히 말해 조금 치사한 방식인 건 압니다만 그런 걸 생각할 이성도 없었고 너무나 화가 나 둘을 회사에서 가정에서 다 몰아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회사 사람들 앞에서 둘에게 면박을 준 후 전 아내 팔을 붙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면서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군요. 전 당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한 후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아내는 이제 자기에게 가족은 당신과 아들 시댁밖에 없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했어요. 염치도 없는 인간이라고 욕한 후 그냥 뒤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이혼했고요. 그 이사는 쪽팔렸는지 다른 데로 회사를 옮겼대요. 아내도 물론 그만뒀고요. 전 아들과 둘이 지내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승진해서 다른 업무도 하고 있고요. 솔직히 과거의 상처가 다 아물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용기 내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말하다 보니 장황한 얘기가 됐는데 재밌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방송 열심히 듣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인생 사시길 빌게요. 우리 모두들 힘든 일이 있어도